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정부가 이제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노동 공급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 측면에서 비례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비례소득세는요. 비례소득세 스몰 t가 부과됐다 할게요. 그러면 실제 손해지는 세후 임금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 내가 받는 임금에서 요만큼 t의 세율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1-t의 세율 이게 이제 세후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럼 세후 임금은 어떻게 돼? 비례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면 요 세후 임금이 하락하게 돼요. 여러분 임금률이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가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가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세 부과는 여가를 싸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걸 잘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어요. 부과했을 때 미치는 대체 효과 여러분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가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예산선 기울기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 살짝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이제 뭐 소비재에 대한 소비 또는 소득해도 되고요. 이렇게 있게 되면 예산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는 싸진 걸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은 감소하겠죠. 자, 소득 효과가 또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소득의 영향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죠. 예산선의 영역이 축소됐잖아요. 실질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여가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라고 놓고 봐야죠.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제면 여가의 소비량이 같이 감소하고요. 열등제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열등제가 되면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죠.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은 감소합니다. 여가가 감소하면 노동은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가가 정상제일 때, 요 경우는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문제에 적용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례소득세 부과가 여가가 정상제이면 자, 여기서는 여가가 정상제입니다. 정상제인 경우에 자, 그렇게 되면 비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 소득효과, 대체효과 모두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증가한다? 아닙니다. 요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세금 내는 실질임금이 하락해. 그럼 여러분 대체효과는 뭐라고요? 상시기통원의 효과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일할 맛이 안 나네. 그래서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데 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가가 감소하고 그러면 노동 공급은 증가해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1번이 좀 바로 그냥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 2번 볼게요. 2번은 여가가 정상제일 때 누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세랑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보통 이게 누진 소득세는 예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있을 때 비례소득세는 이렇게 있잖아.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비례세는 이렇게만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비례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누진 소득세는 구간마다 달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똑같죠? 그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커질 때는 이렇게 더 가파르게 그다음에 여기서 더 갈 때는 이렇게 더 가파르게 이렇게 구간마다 다른 요게 인제 사실 보면 누진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진 소득세.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 예산선의 기울기 완만해지는 것도 똑같고요.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고소득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가의 상대 가격도 여기도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효과 자체, 그래서 누진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누진세는 비례세랑 비교해 보면 비례세와 비교 시 자, 방향은 똑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방향은 동일한데 방향은 같아요. 동일한데 뭐가 다르다? 그래요. 그 정도의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게 돼서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도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세율도 높아지게 돼서 높아져서 오케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고소득자일수록 세후 한계 임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자,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세후 한계세율은 앞에 여기 앞에 나타낸 것처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1-t의 w인데 한계세율이 더 높아져. 그래서 한계세율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 얘는 더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후 임금은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어떻게 된다?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세후 임금이 크게 감소하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표현이죠. 불리하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제 3번이 바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가가 정상제일 때가 1번인데 여가가 열등제일 때 위에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땐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노동 공급량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서 노동 공급은 명백하게 감소한다. 오케이. 정상제인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어차피 요거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하고 살짝 같이 한번 보세요. 예산성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그래서 세후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대체 효과는 여가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여가의 가격이 하락해서 여가에 대한 싸진 거를 증가시키고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예산선이 축소되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열등제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열등제라서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자, 그러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요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4번 보시면 4번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이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정상제일 경우에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의해서 여가의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여러분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잖아. 그래서 요걸로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오게 되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그럼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된다? 예, 증가하는 거 여기 보시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는데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우리는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에 5번. 정상제가 되었을 때 비례소득세 부과하면 대체 효과는 앞에 나와 있는 그냥 요거 정도 한번 체크하는 거야.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주로
근로와 관련한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여가와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보통 여가가 정상제일 때랑 열등제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까지 보는 거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